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5월 2일 오후 2시 반입니다. 윤여정 씨는 1960년에 중학교에 들어갔습니다. 서울 사범 병설중학교입니다. 서울 사범 병설중학교에 들어갔는데 그때는 새 학기가 4월 1일이었습니다. 이 4월 1일 중산장학회가 주는 장학금을 받고 거기에 고맙다는 답사를 한 원고가 발굴이 되었습니다. 이 원고를 제가 소개를 드렸더니 많은 분들이 그걸 시청하시고 아주 여러 가지 감상을 댓글로 남겨 놓으셨는데 요걸 제가 한 번 더 다른 각도에서 한번 소개를 해 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났습니다. 윤여정 씨는 1947년생입니다. 저는 1945년생입니다. 해방종이라고 불렸습니다. 이 윤여정 씨의 중학교 1학년으로서의 답사를 읽어보니까 저와 같은 동년배인데 그 무렵의 어떤 상황이 생각이 났고 그 시대의 그림자라든지 그 시대의 어떤 아픔이라든지 또는 그 시대의 희망이 이 글에 깃들어 있는 듯 해서 아주 이것은 역사적 가치가 있다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윤여정 씨가 아카데미상 여우조연상을 받고 나서 짤막한 인사를 했는데 그 인사말이 아마 세계를 울렸습니다. 세계를 웃기기도 했습니다. 뉴욕타임스, 그 까다로운 뉴욕타임스가 최고의 스피치였다고 딱 지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한 것은 우선 영어를 하실 때 아주 자연스럽게 했죠. 그리고 웃기기도 하고 또 즐겁게 했습니다. 그리고 너무 자기 자랑을 하지 않고 아주 겸손했습니다. 특히 자기 라이벌에 대한 배려도 하고 이 경쟁이 무슨 쓸모가 있겠느냐 하면서 스스로 낮추고 또 신세진 사람들에게 대해서는 깍듯이 인사를 하고 특히 자신을 발탁을 해가지고 배우로 데뷔시킨 김기영 돌아가신 감독에 대한 감사까지 하는 걸 보고 있으니까 듣는 분들이 흐뭇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런 말솜씨는 어디서 나왔을까? 이 중학교 1학년 때 한 답사를 읽어보면은 이 글솜씨에서 나왔겠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했습니다. 글을 잘 쓰면은 말을 잘하게 됩니다. 결국은 말 잘하고 글 잘 쓰는 사람을 찾기가 힘들다고 그러는데 꼭 그렇진 않습니다. 링컨 같은 사람들이 글 잘 쓰고 말 잘한 사람이었죠. 존 F 케네디 대통령 그리고 박 대통령도 말을 잘한 사람입니다. 다만 선동꾼처럼 정치인처럼 말을 하지 않았을 따름이지 요사이 가장 감동적인 연설은 역시 이승만, 박정희 두 분이 한 연설입니다. 그분들의 연설은 현재 당시 당대의 사람들에게 한 연설일 뿐 아니라 역사를 향한 연설이었습니다. 그분들이 한 연설은 예언이 되었습니다. 다 실천이 되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가장 위대한 연설가는 누가 뭐래도 이승만, 박정희 두 분의 연설입니다. 물론 그때 그 연설을 들었을 때는 다소 따분하기도 하고 했지만은 시간이 흐르니까 명문이란 걸 느끼게 하는데 이 윤여정 씨의 1960년 4월 1일에 한 연설, 지금으로부터 61년 전의 그 연설 또한 한 시대를 담고 있는 명연설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중학교 1학년의 명연설인데 우선 그 당시에 이 졸업생의 마음이 어떠했을까 하는 생각을 거슬러 올라가면은 요사이도 졸업식 때 부르는 졸업의 노래라는 게 있죠. 졸업의 노래. 이 가사를 읽어보면은 당시 분위기를 알 수가 있습니다. 빛나는 졸업장을 타신 언니께 꽃다발을 한아름 선사합니다. 물려받은 책으로 공부 잘하며 우리는 언니 뒤를 따르렵니다.
잘 있거라 아우들아 정든 교시라. 선생님 저희들은 물러갑니다. 부지런히 더 배우고 얼른 자라서 우리나라 새 일꾼이 되겠습니다. 앞에서 끌어주고 뒤에서 밀며 우리나라 짊어지고 나갈 우리들, 냇물이 바다에서 서로 만나듯 우리들도 이 다음에 다시 만나세. 이거는, 이 노래는 졸업식장을 울음바다로 만드는 노래죠. 이게 1946년 군정 시절에 문교 당국이 만들어서 초등학교의 졸업가로 선택한 겁니다. 이 곡은 유명한 윤석중 씨가 작사를 하고 정순철이라는 분이 작곡을 한 동료라고 부르기는 그렇고, 하여튼 요사이 제가 손자가 있어가지고 외손자 졸업식 때 한번 가봤더니 오랜만에 이 노래를 부르더라고요. 2년 전에. 가슴이 찡했습니다. 바로 이런 분위기. 여기서 이 가사가 보면은 우리나라 새 일꾼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 짊어지고 나갈 우리들, 이 신생 대한민국의 건국을 앞두고 부풀었던 당시의 분위기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번에 약간 설명드렸는데 이 윤여정 씨의 답사가 나온 배경은 이렇습니다. 국회의장을 지내신 민관식 전 문교부 장관이 운영을 했던 중산장학회가 이 장학생들을 선발을 해가지고 이 돈을 나눠주는, 장학금을 나눠주는 자리에서 대표 답사를 한 겁니다. 대표 답사를 한 것인데, 이 사진도 나와 있습니다. 이 답사를 발굴한 사람은 조선일보 기자 출신인 조승관 씨입니다. 도시들이 사랑한 천재들 시리즈로서 한 10권의 저작을 남긴 조승관 씨가 이 중산 민관식 선생, 소강 민관식 선생의 이 콜렉션을 뒤져보다가 발굴한 것을 자기가 쓴 책에 민관식 컬렉션 탐험기, 실물로 만나는 우리들의 역사, 이 책에 그 전문을 실었습니다. 그리고 이 습자로 붓으로 내려선 이 원고도 같이 사진을 찍었습니다. 이 내용을 읽어보면은 윤여정 씨가 당시 중학교 1학년 때 가졌던 어떤 포부, 그 시대에 소년들이 가졌던 어떤 희망을 아주 단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시작됩니다. 기나긴 겨울도 지나가고 6년이란 긴 세월을 한결같이 뛰어놀던 정든 학교 마당의 나뭇가지도 푸릇푸릇 새로운 희망을 안고 움트옵니다만 저희들의 어린 가슴 속에는 남모르는 검은 구름이 끼어 있었더랍니다. 그것은 무슨 새삼스러운 투정도 아니요, 불현듯이 돌아가신 어버이를 뵙고 싶은 때문도 아니라 다만 어려운 살림살이 가운데서라도 어떻게 하면 저희들이 공부를 계속할 수 있는 중학교에 갈 수 있겠느냐 하는 걱정의 구름이었습니다. 아주 좋은 중학교, 사범병설 중학교에 합격은 했는데 그때 합격한다고 해서 들어갈 수 있습니까? 등록금을 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을 부담하지 못해가지고 머리 좋은 학생들이 학교에 가지 못했습니다.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습니까? 그런데 중산장학회에서 장학금을 주기로 결정을 했다는 그 소식을 접했으니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여기 검은 구름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의 연약한 힘으로는 해결할 길 없는 너무나도 벅찬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보다 몇백 배 더 어렵고 가난했던 옛 어른들이 피 어린 노력으로 온 세상 사람들이 우러러 볼 만한 훌륭한 사람이 되었다는 거짓 없는 이야기를 늘 믿고 가슴 깊이 명심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만 고생한 게 아니라
우리보다 훨씬 더 어려운 일을 만나서 그것을 돌파한 이 선배들, 아버지 세대겠죠. 아버지 삼촌 세대에 대한 배려까지 딱 여기 적고 있습니다. 또한 하늘은 스스로 노력하는 사람을 돕는다라는 격언이 가르치듯이 공부만 열심히 하고 훌륭한 인격을 기른다면 상급학교에 진학하지 못할지라도 남들이 우러러 볼 만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믿어왔습니다. 하늘은 스스로 노력하는 사람을 돕는다. 자조정신. 요 시대의 어떤 시대정신입니다. 시대정신. 그때 6.25 전란이 휩쓸고 간 이 황폐화된 대한민국을 재건하기 위해서 이승만 정부, 그 뒤에 박정희 정부가 나타나서 노력을 하면서 제일 강조했던 것이 국민들이 스스로 일어나야 한다. 스스로를 도와야 한다. 스스로를 도와야 나라가 도와줄 수 있다 하는 자조정신이었습니다. 자조정신. 사실 6.25 이후에 대한민국은 스스로를 돕는 게 어려울 시점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때 도움을 준 사람들이 있습니다. 도움을 준 나라가 있죠. 미국이 도왔습니다. 미국이 대한민국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기본적인 물자를 제공했습니다. 아마 윤여정 씨도 학교에서 미국 사람들이 보내준 분유, 노르스름한 분유를 한 봉지씩 받아가지고 집에 가져간 기억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삶으면 딱딱해가지고 꼭 쇠덩이 같았습니다. 그것을 빨고 다니기도 했는데 바로 미국이 있었고, 역시 선배 세대들, 이 선배 세대들은 일제시대 때 고생했고 6.25 때 살아남았던 이 선배 세대들에 대한 이야기를 믿고 희망을 가지고 있었다, 이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이제 저희들을 위하여 애써 가르쳐 주신 스승님과 중산 유경회 여러 어른들의 힘을 입어 저희들의 꿈에도 그리던 중학생으로 학업을 계속하게 되었으니 이 기쁘고 고마운 마음을 뭐라고 나타낼 길이 없습니다. 돈이 없어서 학교에 갈 수 없을 뻔했는데 가게 되었다. 이 기쁨, 이건 굉장하죠. 아니, 이 기쁨은 한 어린이의 장래를 좌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돈이 없어서 학교를 못 간 사람과 윤여정 씨처럼 장학금을 받아서 학교에 간 사람의 지금의 차이는 얼마나 크게 벌어져 있겠습니까? 바로 윤여정 씨가 세계적 스타가 될 수 있었던 것도 중산장학회의 장학금을 받아서 좋은 중학교에 진학해서 공부할 수 있었다는, 여기서 출발한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 순간의 이야기를 담고 있으니까 이게 역사적 의미가 있다는 느낌이 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야 저희들은 이 자리에서 비록 변변치 못한 말솜씨나마 이 고마우신 여러 어른들의 뜻에 어긋남이 없이 열심히 공부하여 이 나라의 없어서는 아니 될 일꾼이 되고 앞으로 저희들처럼 불우한 어린이들을 위하여 일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겠다는 결심을 굳게 하는 터입니다. 첫째, 나라를 생각합니다. 이 나라에 필요한 사람이 되겠다. 그리고 나보다 약한 사람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되겠다. 이 배려가 윤여정 씨를 오늘로 이끌어온 것 아닐까요? 나라에 없어서는 안 될 일꾼이 되고 불우한 어린이들을 위해서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되겠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출세를 해야죠. 이것은 저희들의 한계를 갖고 보탬 없는 진정한 마음이라는 것을 거듭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들은 한사코 훌륭한 사람으로 출세하겠습니다. 여러 선생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제4회 장학생 대표 윤여정. 자, 이걸 소개를 한 조승관 기자는 이런 논평을 이 대목에서 붙였습니다. 윤여정,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름이다. 그렇다. 연기자 윤여정이다.
민관식 컬렉션을 취재하면서 윤여정이 중산 유경회 장학생 출신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지만 그가 장학생 대표로 답사를 썼다는 사실은 몰랐다. 윤여정이 소녀 시절 중학교 진학을 걱정했을 만큼 집안 형편이 어려웠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또한 중학교 1학년에 갓 입학한 여학생의 생각이 이처럼 어뭉스럽다는 사실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중학생 1학년 학생의 붓글씨 솜씨는 또 어떤가? 중학교 1학년생의 실력이 이 정도라면 좀 더 오랜 기간 훌륭한 스승 아래서 연마한다면 서예가로 나가도 되는 수준이 아닐까? 요즘의 중학생 1학년 2학생과 비교하면 무척 사려 깊고 일찍 처리된 게 아닌가 생각된다. 만일 윤여정이 유복한 가정에서 부족함 없이 자랐다면 중학교 1학년생으로 이 정도의 생각을 했을까 싶다. 윤여정은 우리들은 한사코 훌륭한 사람으로 출세하겠습니다라고 맹세했는데 어린 소녀의 입에서 나온 훌륭한 사람으로 출세하겠다는 말에서 그의 가정 환경이 얼마나 소녀의 꿈을 옥죄었는지를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았다. 결국 윤여정은 답사의 다짐대로 연기자로 나서 뚜렷한 자기 색깔을 가진 배우로 성공했다. 이 윤여정 씨가 잘 쓴 글을 소개하면서 제가 하나 팁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기사문을 상당히 많이 쓴 축에 들어가는데 아마도 기사 형식의 글은 제가 우리나라 기자 중에서 양적으로는 제일 많이 썼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책도 한 50권 정도 쓰고 제가 쓴 이 원고를 200자 원고지로 해서 쌓아 올리면은 아마 조선왕조실록보다도 더 많을 것으로 보이는데 잘 쓴 글은 어떤 글이냐 이런 글입니다. 첫째, 문장이 짧은 글이 좋습니다. 두 번째는 쉽고 세 번째는 정확해야 됩니다. 짧고 쉽고 정확한 글이 좋습니다. 그리고 글은 많이 써야 합니다. 그리고 명문을 쓰려는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명문을 쓰려고 하지 말고 정확한 문장, 쉬운 문장, 그리고 짧은 문장을 쓰다가 보면 결과적으로 좋은 글이 됩니다. 그리고 좋은 글은 다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솔직합니다. 그리고 겸손한 글입니다. 겸허한 글이죠. 이 조건을 갖춘 글이 바로 윤여정 씨의 중학교 1학년 때의 장학생 대표 답사, 이것도 명문으로 기록되면서 어떻게 하면 좋은 글을 쓸 것이냐 하는데 하나의 텍스트로 남을만 하다고 생각해서 소개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